그래서 너희가 알다시피 이제 벡터라는 거는 거기 뭐시냐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크기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방향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이제 벡터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뭐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럼 저쪽이요 라고 막 이야기 많이 하잖아. 저쪽이요 이야기 할 때도 있고. 근데 얼마나 가야 돼요? 라고 말하면 뭐 한 10분 걸어가시면 돼요. 아니면 뭐 3km 걸어가시면 돼요. 라고 외국인이 우리한테 길을 물어보면 너희가 말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니?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저쪽이다 이쪽이다 라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줘야 되고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크기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이 개념을 많이 접하게 되는 게 사실상 물리 시간에 뭐 이런 거 아니냐 얘들아. 벡터라는 게 이런 화살표 이야기한 거잖아 얘들아. 이런 식으로 화살표 같은 거 이야기하잖아 얘들아. 이런 식으로 봐가지고 맞니? 그러면 이런 화살표를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얘들아 어떤 사람이 여기 어디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사람이야 한테 저쪽으로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거리 그러니까 벡터의 크기라는 게 요 화살표의 길이를 벡터의 크기라고 한단 말이야. 좀 이따 뭐 또 화면에 나오게 되겠지만 알겠니? 그래서 벡터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을 벡터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0벡터다 라고 하게 되면 0벡터니까 방금 내가 말했지 이 벡터 화살표의 크기를 우리가 벡터의 크기라고 할 건데 그 크기가 0인 거 그 크기가 0이 된다는 건 그냥 이렇게 돼버린 거지 얘들아.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졸라 불쌍하게 얘들아 그냥 점처럼 찍혀버리게 되는 거지. 시점과 종점이 어떤 벡터? 같은 벡터를 우리가 이제 그 0벡터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수식으로 이렇게 쓴다는 것도 오랜만에 한번 봐주시고 단위 벡터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건 나중에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해. 알겠니? 너희가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이 단위라는 그런 어떤 단어에 대해서 약식으로 배우긴 하는데 이 단위, 그러니까 우리 단위 원 배운 적이 있단 말이야. 반지름이 몇인 원을 1인 원을 우리가 단위 원이라고 했듯이 벡터에서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는 단위 벡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니? 그래서 뭐 일단 뭐 다 아는 거야. 벡터가 뭔지 한번 좀 복습해 본 거고 이게 정말 이게 그 벡터라는 게 수능에 마지막으로 나오잖아. 너희 입장에서 뭐 선택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니네 후배들이 찐따도 아니고 벡터를 선택하겠니? 기하를 선택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걔네는 기하 벡터가 아니야. 기하만 배워. 그러니까 그냥 정말 되게 웃긴 게 원래 우리가 기 100이잖아. 걔네는 기인 거야. 기.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거든 얘들아. 그 뭐 이런 말 있잖아 얘들아. 로스 거기 LA에 뭐라 그러지? LA에 간다 그러나 L만 간다 그러나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반만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너희의 교육 과정이 마지막이야. 니네 이번에 수능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 너희가 뭐 논술을 보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논술도 마찬가지고 얘들아 올해는 벡터에 해야 벡터를 조져야 돼. 알겠니 얘들아? 왜냐면 다 똑같은 생각할 거거든. 아 이제 앞으로 언제 출제할지 모르는데 이거나 좀 내볼까? 옛날에 행렬이 그랬어 얘들아. 행렬. 알겠냐? 행렬이라는 거 너희 뭔지 모르잖아. 뭐 극좌표 이런 것도 뭔지 모르잖아. 교과과정에서 있었다 빠졌을 때 고차 방정식, 부등식, 뭐 분수 방정식 이런 거 되게 어려운 단어는 있었단 말이야. 또 한 단어는 얘들아 이 기백이라는 관련 없지만 니네 이번에 모비율 있지. 모비율 피헷 세모 써 있는 거 그치? 그것도 너희가 마지막이야. 2012학년도인가 들어갔다가 올해 너희가 마지막이야. 니네 밑에 애들은 배우지 않아.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막 겨울에 니네 밑에 학년 중에 한 명이 되게 잘하는 애가 너희랑 같이 들었던 되게 조그만 여자애가 있어. 되게 멀리 사는 애인데 파주에. 이제 걔가 이번에 막 되게 듣고 싶어 했는데 그냥 교과과정에서 없잖아. 그래서 아 그거 안 들어. 무슨 말인지 알죠? 뭐 안 나오는데 뭐 알아들어 사실. 그래서 그런 단원들을 너희가 좀 더 집중해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어 하더라. 이 벡터는. 그래서 야, 이 벡터 쪽은 내가 정말 자신 있는 단원이거든, 얘들아. 정말 저 모든 걸 다 가르쳐 줄 수 있거든, 벡터는. 그러니까 미적은 다 가르쳐도 틀릴 수도 있잖아. 30번 같은 거 뭐 시간도 없고 막 걔 같은 거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니네 얼마 전에 우리 뭐 한 문제를 뭘 풀었는데 되게 오래 걸리지 않았냐, 얘들아? 거의 70분이나 걸리지 않았어, 얘들아? 그거? 한 문제 푸는데. 기억나니, 얘들아? 내가 저번에 풀어준 거. 근데 벡터는 그렇게 긴 것도 없고 사실 열심히 하면 맞출 만한 단원이니까 일단은 좀 잘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얘들아 뭐 소소한 바이블 포인트들을 한번 읽고서 넘어가는 거야 오랜만에.
두 벡터가 서로 이제 같을 조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너희가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 우리가 2차 그 평면에, 그러니까 그 XY 평면 있지, 2차원 평면. 거기에 직선이랑은 좀 다른 거야. 분명 얘들아 직선은 이런 직선과 색깔이 왜 이러니? 얘들아 이렇게 빨간색 직선과 파란색 직선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내가 평행하게 그린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평행하다는 건 얘를 평행이동해서 옮겨지면 이 빨간색과 안 평행하네? 아무튼 간에 빨간색과 얘들아 어떻게 될 수 있는 거, 포개어질 수 있는 거 우리가 평행하다라고 하잖아. 분명히 지금 얘들아 파란색 직선과 빨간색 직선은 같은 직선이야? 다른 직선이야? 다른 직선인 거지. 뭐 수식으로만 써도 너희가 y는 얘가 얘들아 x 더하기 2면 얘는 뭐 y는 x 더하기 1이라든지 분명히 다른 직선으로 본단 말이야. 근데 벡터는 아니야 얘들아. 벡터는 우리가 얘들아 이렇게 얘들아 요 검정색 얘들아 요 벡터를 옮겨서 얘들아 이 검정색 벡터를 옮겨서 평행이동을 해서 이렇게 포개어질 수가 있다면 우리는 그 두 벡터를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방향과 크기가 같으면 서로 어떻다? 같은 벡터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알겠니? 이게 직선과의 어떠한 차이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벡터라는 게 얘들아 시점을 어디로 놓든 니네 마음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 시점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얘들아 놓기 쉬운 곳, 우리가 출발하는 곳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 내비게이션과도 똑같아. 뭐 아버지 차 타고 얘들아 어디 뭐 가게 되면 너희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던 곳이 그거의 내비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출발점, 시작점이 되게 되는 거 맞아? 이해돼 얘들아 무슨 말인지. 그래서 너희가 벡터랑 직선이 얘들아 살짝 다른 측면이 있으니까 나중에 또 문제 풀 때 얘들아 좀 한번 다시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좀 잘 봐봐 얘들아. 단원 이름이 벡터의 연산이야. 내가 항상 이 벡터라는 걸 가리킬 때 이 타이밍에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내가 니네 어렸을 때 자연수 배웠던 이야기를 많이 해.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태어나서 보니까 어렸을 때는 이거 내 새끼 다 귀여움 받아. 어린 애가 얘들아 2~3살짜리 애가 만약에 영어 동영상을 보다가 그때도 막 영어 동영상을 엄마들이 틀어주잖아. 자기 자식이 볼 줄 알고 사실 그 인형만 보는 건데 그래서 막 봐. 그러다가 애가 막 꾸벅꾸벅 잠들어. 그럼 너무 사랑스럽지. 막 내 새끼가 또 이거 자 막 해가지고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재워주고. 조금만 크면 애들아 어떠니? 자? 잠이 오니? 해서 이렇게 갈구지. 엄마 아빠도 갈구고 박찬규도 갈구고. 지금 교실 사면 죽여버린다 얘들아. 갈구고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졸린데. 그렇지 않냐 얘들아? 그 어린 시절에부터 우리가 자연수라는 걸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수화에 대해서 배워. 그렇지 않냐 얘들아? 뭐 1, 2, 3, 4 뭐 저기는 3개인데 2개고 내 나이는 4살인데 뭐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얘들아 자연수의 수 체계에 대해서 배워. 그러니까 이거를 너희한테 어떻게 이제 인식을 시켜줄 수 있냐면 어떠한 집합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우리가 사실 자연수란 무엇인가를 정의하기 쉽진 않아. 그건 정말 사람이란 무엇인가처럼 정의하기 쉬운 건 아니야 사실상. 근데 너희가 딱 정확히 말할 순 없지만 어떤 숫자가 자연수가 무엇인지 그 집합을 분명히 머릿속에서 혹은 직관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야. 3은 자연수잖아. 2분의 1은 자연수가 아니잖아. 근데 니네 설명할 수 있어 왜 3이 자연수인지? 그냥 자연수잖아 얘들아. 사실 2분의 1은 자연수가 아니란 말이야. 자, 어떤 집합을 배워. 됐니 얘들아? 그 집합을 배운 다음에 항상 우리가 하는 게 뭐냐 하면 연산이야. 너희가 아는 연산은 더하기도 있고 빼기도 있고 곱하기도 있고 얘들아 나누기라는 연산들 등등등이 있는 거 맞아. 그래서 너희는 얘들아 집합을 배우고 연산을 배워. 근데 고1 때 뭐 했냐 하면 함수가 무엇인지를 배운다. 어떤 애들아 도형이 함수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 함수가 무엇인지를 배운 다음에 함수를 연산하잖아. 맞니 얘들아? 함수끼리 합성도 하고 역함수도 구하고 이런 게 사실상 함수의 어떤 연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거든. 연산을 한다는 건 2개 이상의 대상이 있다는 거야. 어떤 2개의 원소를 더하거나 2개의 원소를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게 되는 거야. 우리는 자연수란 집합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연수란 집합에서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눌셈에 대해서 이제는 잘 알아. 과거에 힘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게 어떤 약속인지를 알아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러한 4칙 연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함수에서 합성, 역함수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얘들아 물론 간단하게만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얘들아 벡터라는 어떤 집합에 대해서 배웠어. 어떤 집합 안에 벡터를 원소로 갖고 있는 어떤 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거야. 얘들아 벡터의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이 벡터의 세상에서의 덧셈과 뺄셈과 그 다음에 내적이라는 연산과 외적이라는 연산 네 가지를 우리가 앞으로 이제 평생 얘들아 배우게 될 텐데 고등학교에서는 외적을 제외한 내적까지 우리가 배우게 될 거. 외적을 배우려면 어차피 옛날에 그 빠졌던 행렬이라는 단원에 들어가야 되거든. 알겠어 얘들아.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싹 다 빠졌어 얘들아. 내적까지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니네는 얘들아 어때야 되니? 벡터 덧셈을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지. 근데 그 벡터 덧셈을 수식으로 할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기하학적인 애들은 어떤 의미 부여도 할 수 있어야 돼. 어떤 의미 부여를 하냐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 안 풀리기도 하고 진짜 개쉐스로 풀리기도 하고 편안하게 풀리기도 하니까. 뺄셈도 좀 이따 가르칠 거야. 그 다음에 내적이야 한 타임 다음 타임에 다시 한번 가르치겠지만 너희는 그 세 가지 연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야지 돼. 알겠니 얘들아? 우리가 덧셈에 대해서 먼저 이제 한번 배워보게 될 텐데 니네 이 덧셈이라는 게 사실 물론 여기서 물리를 대부분 사람들이 다 선택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선택은 안 했더라도 한번 배워본 친구들이 꽤 있기는 할 거고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어도 사실 중학교 때 뭐 합력이다 이런 말을 아마 들어봤을 거거든. 합력. 2개 이상의 힘이 있는 거야. 2개 이상의 힘.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자 이거지. 여기를 좀 확대해서 보자 얘들아. 아예 여기를 이 그림 자체를 확대해가지고 우리가 얘들아 이렇게 원소 2개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들아 파란색 벡터를 A라고 할 거야. 파란색 벡터를. 그 다음에 빨간색 벡터를 B벡터다라고 이야기를 해볼게. 그러니까 너희가 얘들아 더하기를 배울 때 자연수의 집합에서 어떠한 원소 2개를 뽑았잖아. 그래서 2 더하기 3이다 이런 걸 가리켰듯이 벡터, 수많은 벡터, 시점과 종점이 존재하는 수많은 벡터 중에서 내가 빨간색 벡터와 파란색 벡터 2개를 그냥 임의로 끄집어낸 거야. 그럼 걔네들이 뭐 해보자고? 더하기도 해보고 빼기도 해보고 나중에 내적도 해보자 이거야. 근데 우리는 얘들아 이 벡터라는 게 평행이동을 해서 포개어질 수 있으면 같은 벡터다라는 건 이미 배웠어. 그래서 우리는 얘들아 어떤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냐 하면 이 빨간색 벡터를 옮겨서 이런 식으로 얘들아 포개어지게끔 이렇게 옮겨버린 거야. 이런 식으로 이 빨간색 벡터 딱 옮겨버린 거야. 얘들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꼬다리가 안 맞냐? 얘들아 이렇게 옮겼어. 이거 말 무슨 말인지 아니? 그러면 얘들아 너희가 이 A 벡터에다가 B 벡터를 더한 합 벡터에 대해서 내가 첫 번째로 어떻게 이제 너희한테 가르칠 거냐 하면 이 첫 번째가 사실 이거야. 물체의 이동으로 너희한테 생각을 할 거야. 물체의 이동. 원래 여기 있었던 물체가 어떤 물건이 어떤 뭐 사람이 얘들아 여기까지 온 거야. 이게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파란색 벡터가 되는 거 맞아? 어떤 사람한테 저기 저쪽까지 가신 다음에요. 여기 처음에 시작점 여기 P라고 할까? P점인데 Q점까지 가신 다음에요. Q점에서는 살짝 트져가지고 방향을 틀어가지고 R점까지 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됐니 얘들아? 그럼 그 사람은 파란색 갔다가 이만큼 이동한 다음에 빨간색 경로를 따라서 얘들아 이런 식으로 이동해 줄 수 있는 거 맞아? 됐니 얘들아? 그래서 첫 번째 얘들아 벡터의 합벡터. 그러면 아무튼 그 사람은 처음에 P점에 있었는데 나중에 얘들아 어디까지 가 있어? R점까지 가 있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 벡터가 더해지게 되면 초록색의 합벡터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돼? 이거는 얘들아 그러니까 변위의 개념이지. 너희가 물리나 아니면 우리가 미적분 맨 뒤에서 배운 변위, 변한 위치지. P점에 있던 애가 나중에 어디까지 간 거야? R점까지 간 거야. 우리가 합력을 물체의 움직임으로써 받아들여야 되는 게 첫 번째 개념이 되는 것이고.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두 번째 개념이 얘들아 이게 합력이야. 사실상 두 번째 개념이 내가 여기는 이제 합력이다라고 너희가 이제 뭐 이렇게 적어놔도 괜찮은데 합력이라는 게 두 사람이 있는 거야 얘들아. 두 사람이 여기에 똑같이 B벡터가 빨간색으로 좀 바꿀게. 위에랑 통일시키기 위해서. 자, 빨간색이 얘들아 B벡터가 있는 것이고 파란색으로 내가 A벡터를 이제 이야기를 할 거야. 됐니? 근데 B벡터가 원래 어디 있었냐 하면 원래는 여기에 있던 임의의 B벡터가 있었어. 근데 그 벡터를
평행이동해도 상관이 없다 그랬으니까 시점이 이번에 일치하도록 딱 옮겨온 거야. 이렇게 시점이 일치하도록. 그러면 어떤 애가 파란색처럼 물건을 끄는 어떤 파란색 경로를 따라 물체를 끌어당기고 있는 어떤 힘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의 방향으로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하는 거야. 그 물체는 여기에 있는 거야. 지금 이 물체는 P점에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너희가 보기에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어떤이 더 길지? 길다는 건 더 센 힘을 준다라는 거 맞아. 그러니까 어떤 P점에 있던 물체를 파란색 방향과 빨간색 방향으로 동시에 끄는 거지. 얼마만큼의 힘으로? 이 길이만큼의 힘으로. 맞아 얘들아? 이 개념은 정확히 물리의 합력의 개념과 동일한 개념이잖아. 됐니 얘들아? 그러면 그 물체가 얘들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관찰을 해보니까 이렇게 얘들아 평행사변형을 좀 만들었을 때, 이거를 조금 색깔을 이렇게 얘들아 평행사변형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그 물체가 초록색과 같이 움직이더라. 이런 식으로 얘들아 움직이더라. 뭔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합력으로 얘들아 이야기를 하게 되면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야. 평행사변형법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합력으로 받아들여줘야지 돼. 그러니까 너희가 벡터의 연산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직관적인 건 이렇게 너희가 화면에 보다시피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럼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어떤 문제를 물체의 움직임으로 푸는 거에 대해서도 너희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지 돼.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내가 합력으로도 물체를 풀어주게 될 거고, 나중에 얘들아 내적까지 다 배운 다음에 내가 너네한테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할 때는 어떤 문제가 많게는 한 4가지 경우의 수까지 이제 풀어진단 말이야. 알겠니? 내가 막 이렇게도 볼 때도 저렇게 보고 좌표를 볼 때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로 너희한테 풀어주게 될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너희가 얘들아 받아들여야 되는 첫 번째, 오늘의 사실 수업은 여기 페이지부터라고 봐도 상관이 없는 건데, 오늘 수업의 첫 번째, 너희가 벡터는 별거 아닌데 뭐 더하는 것도 사실 어렵진 않은데 어떨 때는 우리가 벡터 연산할 때 내가 물체의 움직임으로 어떤 애가 이동하고 있구나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한 물체에다가 두 사람이 힘을 줬을 때 그 물체가 끌어당겨지는 그 방향과 어떤 거리. 맞니 얘들아? 그러니까 결국에 P에 있던 물체가 어디까지 왔다는 거야? R점까지 왔다는 거거든. P점에 있던 사람이 R점까지 이동한 것과 P점에 있던 물체가 어디까지 갔다는 것이 R점까지 갔다는 게 동일한 내용이 되는 거야. 이 말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모든 문제를 내가 원하는 모든 방향으로 벡터를 풀 줄 알아야 너희가 나중에 이제 벡터 마지막에 파이널, 사실상 막 9월 이후부터는 계속 파이널 문제 주고 계속 새로운 벡터를 내가 풀어준단 말이야. 너희한테 풀 기회를 주고 했을 때 너희가 알아들어 줄 수가 있어. 알겠니? 근데 당연히 졸라 빡센 작업이 되겠지 얘들아, 그때 하는 것들이.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좀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고, 뒤로 가봅시다 얘들아. 그래서 여기 좀 읽고서 넘어갈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니네 내가 너희한테 자연수 가르친 다음에 자연수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우리가 어떠한 연산을 배우게 되면, 맞니? 그 연산의 어떤 성질들을 이야기하는데, 일단 얘들아 벡터의 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얘들아 그 괄호의 위치를 바꾸니까 지금 얘들아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한다는 거. 지금 이 법칙을 우리가 결합 법칙이라고 해. 뭐 수능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주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 알아줄 수 있도록 하시고, 니네 자연수 집합이 확장돼서 정수가 되면 되게 신기한 거 있잖아. 0이라는 수는 더해져봤자 어떠니?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숫자지. 이 사실 얘들아 수체계에서 0이 있다는 건 이 어마어마한 그런 수학적인 의미를 갖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어떤 벡터에다가 0벡터니까 시점과 족점이 어떤 거야? 일치하게 되는 거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만약에 A부터 B까지 가는 벡터가 있었는데 거기에 0벡터가 더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직관적으로 얘들아 그냥 AB 벡터가 나오겠지만, 이걸 수식으로 쓰면 너희가 이렇게 보는 거야. AB 벡터에다가 BB 벡터가 더해지는 거구나. 0벡터는 시점과 종점이 같으니까 0벡터는 AA 벡터, BB 벡터, CC 벡터 막 만들 수 있겠지. 그러면 A부터 어디까지 갔는데? B까지 갔는데 B에서 어디까지 갔어? 그냥 B까지 갔지. 그럼 시점이 A고 종점이 B가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이 벡터는 수식으로도 우리는 AB 벡터다 라고 써줄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이야기한 거는 아까 배운 벡터의 연산 중에 물체의 움직임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지.
물체 이동에 관련된 내용. 합력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애가 A에 있는 물체를 B로 끌어. 근데 어떤 다른 놈은 얘들아 힘을 줘 안 줘? 힘을 안 줘 망할 놈이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 A에 있던 물체는 B로 가겠지. 합력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 우리가 0벡터를 연산하면 0, 자기 자신 나온다는 거. 4번에서 요 마이너스 A를 우리가 역벡터라고 합니다. 역벡터. 이걸 역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들아 나한테 나의 역벡터를 더해주면 이제 그 0벡터가 된다는 건데 이것도 내가 수식으로 좀 쓰게 되면 AB 벡터의 역벡터가 얘들아 BA 벡터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럼 이거를 더하게 되면 얘들아 너희가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 A에 있던 물체가 얘들아 어디까지 간 거야? B까지 가게 된 거 맞아? A에 있던 물체가. 근데 B에 있던 물체가 다시 A한테 거꾸로 돌아오게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 A에서 B 갔다 A 왔으니까 시점도 A고 종점도 A네. 이 벡터는 AA 벡터가 돼. AA 벡터니까 몇 벡터가 되는 거야? 0벡터가 되는 거 맞니? 알겠니? 그래서 너희가 요렇게 얘들아 수식으로 좀 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합력으로 보게 되면 A에서 B로 끌어당기는 어떤 친구가 있는데 B부터 A로 얘들아 어떤 물체를 끌어당겨. 그럼 서로 얘들아 퉁쳐지게 되는 거 맞니? 퉁쳐지니까 물체는 움직이지 않아 0 벡터. 원래 시점인 A 그 자리 그 위치에 그대로 있더라 라는 어떤 벡터 덧셈에 대한 성질을 배운 거고 너희가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아직 뺄셈을 배우지 않은 이유가 이제 역벡터를 배워야 뺄셈을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니 얘들아? 좀 전에 페이지에서 덧셈만 배운 것이고 뒷페이지로 가봅시다. 뒷페이지 가보게 되면 나만 가면 되는구나. 너희는 화면만 잘 보면 돼. 그래서 여기 부분에 가게 되면 드디어 우리가 벡터의 뺄셈까지 오늘 배우는 연산이 2개라 그랬는데 토셈 연산 한번 하면 되는 거고 얘들아 뺄셈 연산 한번 하면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덧셈과 뺄셈의 연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제 뺄셈이야. 요거는 조금 확대할게 얘들아 여기를. 자 얘들아 A 벡터를 파란색 벡터로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B 벡터를 빨간색으로 만듭니다. B 벡터가 원래 그러니까 여기쯤 있었다라고 봐주면 돼. 이 벡터가 여기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쯤에 이렇게. 됐니? 근데 우리는 얘들아 이제 뭐 할 거냐 하면 A에서 B를 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다는 것을 우리가 A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하는 연산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지. 마이너스 B 벡터를. 그러면 너희가 얘들아 A 벡터는 파란색으로 지금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가만히 놔두고 B 벡터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사실상 B 벡터 방향만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니? 방향만 반대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 맞아. 이런 식으로 방향만 요렇게 얘들아 바꿔버리면 되는 거 맞아. 이런 식으로. 이 말 이해되니 얘들아? 이 빨간색 벡터가 이제부터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B 벡터가 되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B 벡터. 그럼 좀 전에 얘들아 어떤 벡터끼리 더하는 덧셈에 대한 연산은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 그치? 그럼 똑같이 우리가 이 벡터를 뭐 딴 데 옮길 수도 있고 합력으로 볼 수도 있고 물체 움직임으로 볼 수도 있고 지금 얘들아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냐 하면 잘 봐봐. 내가 요 빨간색 벡터를 어디다가 얘들아 한번 옮겨 볼 거냐 하면 요 벡터를 여기다가 요렇게 옮길게 얘들아. 요런 식으로 얘들아 옮겨볼게. 요렇게 됐니? 그러면 우리가 봐봐 파란색에다가 빨간색을 더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게 되면 원래 여기에 있던 물체가 빨간색에 의해서 얘들아 요 점까지 이동한 후에 파란색에 의하여 여기까지 이동을 한 셈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벡터가 나오게 되는 거지. 맞아 얘들아? 문제에 나와 있는 요 벡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얘들아 나왔는지 알겠니? 그래서 요게 벡터의 뺄셈이 되는 거야. 알겠니? 뺄셈이라는 건 그러니까 나한테 뭘 더하면 돼? B 벡터에 뭘 더한다? 역 벡터를 더한다 라고 해버리면 뭐 굉장히 쉽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물체의 움직임 마찬가지로 얘들아 지금 여기서는 생략하겠지만 당연히 내가 만약에 요 파란색 벡터를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이동을 시켜버려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켜서
평행사변형을 이런 식으로 내가 그려준다면 이런 식으로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합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벡터가 되더라도 볼 수가 있는 거지. 뭐가 되든 간에 우리는 벡터의 뺄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니 얘들아? 이걸 머릿속에서 그냥 지금 이 화살표가 나오겠구나 라고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야지 돼. 이걸 우리는 벡터의 뺄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벡터의 뺄셈. 그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얘들아, 여기에 플러스 개념은 내가 이제 어떤 내용을 좀 설명을 한번 해줄 거냐 하면, 이게 나중에 이제 위치 벡터라는 걸 배우게 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해. 얘들아, 잘 봐. 얘들아, 이런 빨간색 얘들아 어떤 벡터가 있어. 얘들아, 빨간색 벡터가 이쪽 방향으로 그릴게. 편의상 이런 벡터가 있어. 양 끝점이 여기가 A점이고 여기는 이제 B점이 되는 거야. 여기는 B점. 이 벡터 우리가 뭐라고 하니? A, B 벡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벡터를. 됐니 얘들아? 근데 우리가 이 A 벡터를 시점이 원점인 벡터로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해. 시점이 원점인 벡터. 우리가 XY 평면에서 원점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지. 그래서 그냥 이 A, B 벡터를 그래 그러면 시점을 원점을 내가 여기쯤 줘가지고 얘들아 여기 어딘가에 O라는 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시점을 원점인 벡터로 표현할 순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잘 봐. 내가 파란색 벡터 두 개를 만들어 줄 거야. 요런 벡터와 요런 벡터를 한번 생각을 해주게 되면, 자 얘들아, 너희가 파란색 지금 OA 벡터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지. 저쪽 방향으로 쏘는 게 OA 벡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벡터를 우리가 OB 벡터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게. 맞냐? 그러면 너희가 AB 벡터를 OA와 OB로 표현을 한번 해볼 건데, 상상하기를 내가 얘들아 OA 벡터 보이지 얘들아? OA 벡터를 방향만 바꿔볼 거야. 방향만 바꾼다는 건 이런 식의 벡터로 바뀌게 된다는 거 맞아? OA 벡터 파란색이 보라색으로 바뀌게 되는 거 맞아? 그러면 보라색 벡터는 얘들아 OA의 부호만 어땠으니까? 부호만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OA 벡터지. 보라색 벡터는 마이너스 OA의 벡터가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시점을 A로 생각을 해봐. A에 있던 어떤 물체가 요 보라색 경로를 따라 어디까지 일단 온 다음에 O까지 왔지. 거기에다가 얘들아 OB 벡터의 경로를 따라가게 되면 결국엔 어디까지 가게 되니? B까지 가게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OA 벡터에다가 OB 벡터를 우리가 계산을 해주게 되면 A에 있던 게 O를 거쳐서 B까지 이동하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지. 맞니? 그래서 우리는 AB 벡터를 마이너스 OA 벡터 더하기 OB 벡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시점을 원점으로 만들어서 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야. 시점을 통일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일단 보게 되면 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항상 이걸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만드는 게 시간과 얘들아 노력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요령으로 외우게 되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뺀다 이렇게 많이 외운단 말이야. AB 벡터는 OB-OA라고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보라색처럼 쓰는 경우보다 빨간색처럼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알겠니? 그럼 얘들아 어때? OB에서 OA를 빼니까 뒤쪽에서 뭘 뺀다? 앞에 거를 뺀다 라고 공식화시켜서 우리가 외워줄 수도 있는 거 맞아? 근데 너희가 머릿속에서 상상하기는 마이너스 OA에다가 OB를 더해야 마이너스 OA니까 AO지. 그래서 AO에다가 OB가 되는 거니까 A에서 O까지 간 다음에 O부터 어디까지 간 거야? B까지 간 걸로 이야기를 해야 이해하기 쉬울 거야. 그치? 근데 이거는 바로바로 나오게 연습해줘야 돼. 알겠니 얘들아? 여기서 얘들아 CB 나와있지. CB 뒤에서 앞에 거 빼지. 뒤에서 앞에 거 빼니까 OB에서 OC를 빼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그림이야 너희가 필요하다면 그려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시점을 원점으로 나타내어서 원점을 시점으로 하는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더라.
맞니 얘들아? 어떤 그 경우에 우리가 물이라는 물질을 H 두 개랑 O 하나다라고 화학식으로 표현하잖아. 쪼개서 그지? 그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원점을 시점으로 하는 벡터로 쪼개서 표현할 수가 있어야지 돼. 알겠니? 그 다음에 이거 뭐 다음 챕터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용어니까 먼저 이야기하게 되면 원점을 시점으로 하는 벡터를 우리는 위치 벡터라고 해 얘들아. 위치 벡터. 나중에 가볍게 언급은 할 거야.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원점이 시점인 벡터를 우리는 위치 벡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겠니 얘들아? 여기까지 좀 원론적인 내용이긴 한데 야 근데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원론적인 내용은 너희한테 설명하면 나도 당분간 안 하겠네. 교과가 좀 바뀌니까 너무 아쉬운데? 이거 벡터 진짜 재밌는데 니네 후배들은 못해서 어떡하냐? 그러네. 이거 누가 들어 이제? 막 와 그냥 걔네 기하만 해. 족밥들이야 기하. 그래서 2차 곡선이랑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배우면 그 책이 끝난다. 되게 막 공간 좌표고 좌표 따지는 거 있지. 그것만 하면 벡터를 안 배우니까 또 그런 게 있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아직은 진도는 명목상 뒤긴 하지만 너희가 위치 벡터가 무엇인지까지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얘들아. 위치 벡터까지는. 그래서 요거 내용 좀 보고 얘들아. 벡터의 실수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실수배라는 거 개념이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없어. 우리가 오른쪽에 내가 얘들아 어떤 파란색 벡터를 좀 그려놨어 얘들아. 여기다가 이렇게 벡터를 좀 그려볼게. 얘들아 이 실수배가 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 파란색 벡터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얘들아 늘리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늘려주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 방향이 바뀌진 않은 거야. 방향은 그대로인데 길이만 지금 늘어난 거야. 길이가 늘어난 거. 알겠니? 내가 만약에 딱 얘들아 한 3배 정도 되게끔 딱 주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되면 너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원래 이 벡터, 이 조그만 벡터를 A 벡터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면 길다랗게 된 벡터는 3A 벡터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딱 요런 길이들이 똑같은 거 이렇게 똑같아진다면 A가 몇 벡터, A가 뭐가 된 거야 얘들아? 3A 벡터가 된 거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실수배다라고 이야기를 해. 알겠니? 그러면 너희가 이 실수배에 대해서 얘들아 몇 가지 내용을 한번 봐볼 건데 요거는 조금 확대해가지고 얘들아 여기 하얀색 화면만 좀 봅시다. 조금 더 두껍게 보기 위해서. 자, 이 벡터를 기준에는 어떤 A 벡터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우리가 이 벡터에다가 여러 가지로 한번 실수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만약에 내가 얘들아 A 벡터를 빨간색처럼 파란색과 동일하게 그려버리게 되면 이건 몇 배 한 거야? 1배 하게 된 거 맞아? 곱하기 1배 한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거 빨간색 벡터는 그냥 A 벡터랑 동일해. 근데 A가 양수인데 1보다 큰 걸 곱해버리게 되면 벡터가 이런 식으로 얘들아 어떻게 돼? 늘어나게 되는 거 맞니? 맞아 얘들아? 2를 곱하면 딱 2배가 될 거고 3을 곱하면 여기 얘들아 한 3배까지 늘어나게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1보다 크면 길이가 커지는데 방향은 얘들아 바뀌어 안 바뀌어? 방향이 바뀌지는 않아. 너희가 보다시피. 근데 양수는 양수인데 니네 뭐 지수에서 배웠듯이 0부터 1 사이에 있는 뭐 2분의 1을 곱한다든지 이렇게 딱 절반이 되는 거지. 아니면 3분의 2를 곱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길이는 분명히 줄어들어. 길이가 줄어든다는 걸 우리가 좀 더 그 뭐 용어를 써서 설명하면 벡터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는 거 맞니? 하지만 방향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방향 자체가 지금 바뀌지는 않아. 그래서 너희가 A에다가 양수를 곱하면 방향은 바뀐다 안 바뀐다? 방향은 바뀌지가 않아. 절대값이 그러니까 절대값이 아니라 A가 1보다 큰 걸 곱하면 길이가 길어지고 0부터 1 사이에 있는 걸 곱하면 길이가 짧아진다라는 게 눈에 보일 거고 정확하게 얘들아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는 걸 한번 봐줄게. 마이너스 1을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이런 벡터. 요 벡터를 우리는 역벡터니까 마이너스 A 벡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니? 빨간색 벡터는 A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야. 그러면 동일 직선상에 있으면서 길이도 같으면서 얘들아 이런 길이도 같으면서 방향만 반대인 벡터를 우리가 역벡터라고 할 거거든. 그러면 딱 마이너스 1을 곱했을 때가 방향이 반대인 역벡터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이제 딱 얘들아 이런 벡터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얘들아 초록색 벡터를 내가 빨간색이랑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2를 곱해주게 되면 정확하게 얘들아 역벡터의 몇 배가 나오니 지금 너희가 보는 것처럼 2배가 나오게 되는 거 맞아.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처럼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이런 식으로 곱해주면 어떤 얘들아 방향은 반대인데 길이는 좀 전에 빨간색, 파란색보다 더 줄어드는 걸 너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를 곱하면 방향을 바꾸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를 제외한 실수배는 길이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게 뭐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너희가 외워야 되는 건 아니야. 그냥 직관적으로 아마 이해할 수가 있을 거야. 자 얘들아 KA 벡터 KA 벡터는 여기 나와 있는 KA 벡터는 A 벡터의 실수배를 할 건데 당연히 얘들아 K가 0이어 버리면 0벡터가 돼버리니까 우리가 별로 얘들아 중요하게 다루진 않을 거고 양수면 방향이 같단 말이야. 음수면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방향이 반대가 된다고. 절대값이 1보다 크게 되면 얘들아 어때? 길이가 늘어나는 거고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거 곱하면 길이가 줄어드는 거고 K가 0이면 당연히 얘들아 0벡터 되는 건 당연한 내용이고 알겠니? 그 다음에 A가 0벡터면 당연히 0이고 뭐 잘 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크게 뭐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이고 됐니? 이런 걸 우리가 벡터의 실수배라고 한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떤 내용을 한번 봐볼 거냐면 요거는 뭐 넘어갈게 직관적인 거니까 우리가 평행 조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해. 뭐 전 페이지에 나온 건 너희가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시고 벡터의 평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지금부터 칠판에 쓰는 거를 한번 좀 잘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초록색 벡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얘들아 보라색 벡터가 있어. 이런 식으로 보라색 벡터. 지금 너희가 얘들아 나는 이 초록색과 보라색을 평행하게끔 너희한테 그려준 거야. 이걸 평행하게.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평행이동하면 동일 직선상에 포개어지는 걸 우리가 평행한다 하다라고 이야기하겠지. 우리가 평행할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잘 봐봐. 니네 초록색 벡터랑 똑같은 빨간색 벡터를 내가 복사를 할 거야. 이렇게 초록색이랑 똑같은 거야. 빨간색 벡터 초록색이랑 똑같아. 그래서 이 벡터를 얘들아 옮길 거야. 얘들아 옮기더라도 평행이동을 하더라도 그 벡터는 변함이 없다라는 게 벡터의 시작이었지. 평행이동에서 포개어질 수 있는 벡터는 같은 벡터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면 얘를 막 움직여서 얘들아 여기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얘들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빨간색 벡터처럼 평행 이동할 수 있는 거 맞아? 그러면 지금도 초록색과 빨간색은 서로 같은 벡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평행하다면 너희가 보다시피 어떤 동일 직선 위에 얘들아 이런 동일 직선 위에 빨간색과 보라색 벡터가 모두 다 표현될 수 있어야 평행하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실수배에 대해서 배웠다 이거지. 맞니? 그러면 우리가 초록색과 보라색이 서로 평행하다면 지금은 초록색 벡터를 얘들아 내가 옮겨진 걸 빨간색이라고 놓은 거고 분명히 빨간색 벡터를 좀 길게 늘려주면 얘들아 좀 길게 늘려주면 보라색 벡터랑 완벽하게 포개어지게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혹은 빨간색 벡터는 얘들아 가만히 있는데 보라색 벡터의 길이를 좀 줄여서 K를 곱하는데 양수 K를 곱하는데 절대값이 1보다 작은 K를 곱하면 되겠지. 보라색 벡터를 실수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 벡터와 완벽하게 포개어지도록 우리가 조절을 해줄 수가 있단 말이야. 조정을. 우리가 어떠한 두 벡터가 평행하다면 A 벡터와 B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면 한 벡터를 다른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할 수가 있더라라는 내용이야. 방금 봐봐 얘들아 내가 원래 이제 이 문제의 보라색은 여기 보라색 벡터는 얘들아 여기 보라색 오이씨 눈치 없이 얘가 커졌네. 보라색 벡터 봐봐. 원래 보라색 벡터가 이렇게 있었고 빨간색 벡터가 이런 식으로 있었던 거 맞아? 됐니? 보라색을 실수배를 해서 빨간색으로 만들기도 했고 빨간색을 실수배해서 보라색으로 만들기도 했기 때문에 너희가 두 벡터가 서로 같다라는 건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몇 배와 같다?
실수배와 같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맞아? 당연히 지금 얘들아 이 표현을 이렇게 쓸 수도 있다. 너희가 이 표현을 B 벡터가 A 벡터의 실수배다라고 쓸 수도 있는 거야. 됐니 얘들아? 왜냐하면 K를 넘겨주면 K분의 1이니까 K분의 1도 마찬가지로 뭐에 불과해? 어떠한 상수에 불과하지. 그 상수를 나는 뭐라고 본 거야? T라고 본 거야. 됐어 얘들아? 이게 자연수랑은 다르잖아 얘들아. 4가 2의 거듭 배수라고 해서 서로 같다라고 우리가 보진 않는단 말이야. 근데 벡터는 얘들아 우리가 서로 평행하다면 한 벡터를 다른 벡터의 실수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고, 다시 말하지만 내가 이 초록색 벡터를 빨간색으로 옮겨서 길이 불렸다 늘었다 한 것들을 너희가 봐줄 수 있어야 돼. 비슷한 예를 한 번 더 들어볼 건데, 만약에 얘들아 이런 벡터랑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런 벡터랑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색은 좀 이따가 보고 얘들아 초록색과 보라색만 집중을 해봐. 초록색과 보라색도 내가 지금 평행하게 그린 거야. 그러면 너희도 마찬가지야. 초록색과 똑같은 빨간색 벡터가 이렇게 있다 치자 얘들아. 초록색과 똑같은 빨간색 벡터가 있어. 내가 복사를 했어. 그 다음에 이 빨간색 벡터를 평행이동해서 옮기는 거예요. 빨간색 벡터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옮겨. 그 다음에 얘들아 시점이 좀 일치하게끔 이렇게 보라색과 시점이 일치하게끔 내가 좀 옮겼어. 이런 식으로. 너희가 다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가 여기가 시점이 일치된 상황으로 봐주면 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에 K를 곱해서 보라색 벡터를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럼 빨간색에다가는 양수 곱해야 되니 음수 곱해야 되니? 음수를 곱해야 되는 거 맞아?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을 곱했을 때 역벡터가 돼서 이렇게 되지. 맞아 얘들아. 마이너스 1을 곱하면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절대값은 큰 걸 곱해서 이 빨간색 벡터를 어떻게 해줘야 돼? 빨간색 벡터를 더 늘려주게 되면 뭐 마이너스 2든 마이너스 3이든 그러면 이건 역시 보라색과 포개어질 수 있는 거 상상되니? 그래서 너희가 방향이 같고 아니면 방향이 다르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평행이동했을 때 동일 직선상에 나타낼 수 있으면 그 두 벡터는 평행하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평행하면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의 벡터를 다른 벡터의 실수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어. 하나의 벡터를 다른 벡터의 실수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게 요게 얘들아 중요한 오늘의 내용이 되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여기 내용이 이제 그 실수배 내용까지의 뭐 전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알겠니 얘들아? 그래가지고 이런 거 보여준 적 있지 않냐 얘들아? 이런 거? 그 방향이 틀렸다면 속도는 의미가 없다. 속도는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가지는데 이 간디께서 수학을 하시진 않았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래서 속력이 이제 속력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좀 바꿔줘야. 맞아. 방향이 틀렸으니까 빨리 가봤자 상관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겠어? 맞아요. 내가 근데 방향이 틀렸는데 방향과 물체의 빠르기는 상관이 없다 뭐 이래버리면 또 모순이 생겨버리잖아. 그치? 아무튼 그냥 너희가 벡터가 무엇인지 크기만 갖는 건 우리가 뭐라고 하니? 물리에서 스칼라라고 하지 않냐 얘들아? 그거랑 이제 벡터를 너희가 좀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게 너희가 이제 계속 말하지만 교과과정의 사실 마지막 세대잖아. 이 벡터가 들어가는 벡터를 이렇게 빡세게 하는 교과과정의 마지막이니까 니네 마음속에 되게 많이 억울해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야. 알겠어 얘들아? 윤지는 저번에 중간기말 할 때 벡터를 졸라 했단 말이야. 미친듯이. 그때 맨날 하는 얘기가 재수하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냥 안 하겠다. 1년 더 하고 나는 벡터를 하지 않겠다. 나는 개소리도 하고 막 이렇게. 알겠니 얘들아? 반대로 생각을 하면 너희가 얘들아 딱 대학에 딱 가게 되면 특히 남자애들은 1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오잖아. 뭐 여자애들은 계속 다니겠지만 군대 갔다 오면 얘들아 후배들이랑 수업을 같이 들어. 근데 그 후배들은 벡터를 고등학교 때 정확히 배우지 않고 온 후배들이야. 족밥들이라 이 소리지. 알겠니 얘들아? 내 거기 교무실 오면 내가 거기 책 졸라 두꺼운 거 칼큘러스 책 보이니? 애들 이만한 거 막 있잖아. 그게 뭐 어려운 게 아니라 대학교 1학년 애들이 그냥 심심풀이 교양, 전공도 아니야 얘들아. 교양으로 보는 그냥 도서야. 모든 대학의 이과들이 다 봐. 알겠지? 모든 책은 좀 다르지만 우리 학교가 본 책이고 저거는. 그래서 모든 이과 애들이 다 본단 말이야. 내가 저 책을
그러니까 내가 저 책은 거기 뭐야 대학교 때 산 건 아니고 대학교 때 딴 책인데 옛날에 그 대학원 갔을 때 대학원을 갔는데도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막 교수가 막 가르치더라. 그래서 내가 까먹어가지고 저 책을 다시 산 거야. 개 비싼데 8만 원이야 책이. 근데 아무튼 어씨 좀 까먹은 게 있네 해서 막 사가지고 막 보던 책이야. 그러니까 족밥 책이야. 저 족밥 책에 얘들아 대부분의 단원이 미적, 그 다음에 벡터, 그 다음에 너희한테 이제 좀 불안한 거 행렬 막 이런 것들. 행렬이 뭔지 아예 모르잖아 너희는. 극좌표 이런 것들. 알겠어. 그래서 그런 경쟁을 할 때 너희가 훨씬 유리할 것이고 내가 말했잖아 대학 잘 가면 알겠냐 잘 가 얘들아. 그럼 내가 저거 뭐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줄 테니까 뭐 강의를 깔 순 없지만 내가 바쁘니까 이렇게 막 도와줄 테니까 대학만 잘 가서 벡터 모르는 후배들이랑 학점 경쟁 한번 해보란 말이야. 알겠냐? 얼마나 족밥이겠냐. 벡터를 모르고 저걸 배워? 그냥 끝난 거야. 그냥 병신인 거야 얘들아. 삼각비를 모르고 사인도 모르는데 갑자기 미투에서 삼각함수 미분하고 막 그거 하나 똑같은 거야. 따라가겠냐 얘들아 걔는. 알겠냐? 그래서 좋게 좋게 생각하고 그 어디 갔어? 아무튼 지금부터는 내가 이제 바이블 문제를 얘들아 몇 개 이제 언급해서 이런 건 이런 류의 유형이다라고 너희한테 언급을 좀 해줄 거야. 알겠니? 그러면은 너희가 내일까지 이 벡터 숙제는 많지는 않아. 이 내일까지 숙제는 뭐 이렇게 소소하게 얘들아 몇 개만 좀 풀어올 수 있도록 하시고 내일 이제 뭐 아마 이거 벡터 진도는 아마 또 월요일 날 나가거나 할 텐데 내일은 이제 진도는 거기 뭐야 문제풀이 위주 나갈 거니까 그렇게 잘